정치화법 제3차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요? 과연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바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란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피가 굉장히 많이 흘려서 만들어진 바로 이런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한번 아시나요?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자, 잘 보셨죠? 굉장히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자, 우리의 목소리를, 개개인의 목소리를 다 정부나 외부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 옛날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역사의 상황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로 구분할 겁니다. 3개로. 첫 번째 고대, 두 번째 중세, 근대죠. 중세 다음에 근대, 마지막에 현대 근처. 이 3가지를 나눌 겁니다. 3가지. 이건 봤던 거고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고대 아테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고대 아테네입니다. 굉장한 발달된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도시가 곧 나라이자 곳이죠. 굉장히 발달된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유명한 게 뭐냐면은 모든 여기에서 사는 그리스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전투하지 못하는 자들은 제외입니다. 어린이 그리고 여성은 전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닌데요. 고대 시대에는 여성을 가축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어떻게 정치를 참여하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게 옛날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도 안 되죠. 그리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이 노예는요 재산입니다. 재산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합니까? 안 됩니다. 외국인, 남의 나라죠. 그래서 남의 나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직접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지만 이 모든 시민 안에는 여성, 노예, 어린이, 그리고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성인 남성만을 대상한 시민, 정확히 말하면은 성인 남성만을 하는 시민이죠. 군인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철학자죠. 머리 쓴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도 과거에는 창술가입니다. 즉 창을 정말 잘 썼대요. 그만큼 걔들은 기본적으로 신체가 돼야 됩니다. 고대 아테네입니다. 그럼 이 고대 아테네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했는지 궁금하시죠? 정치는 어떻게 참여했냐면은 즉 일종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장관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동굴 여기 이런 데 안에 들어가서 다 한 번씩 모든 시민이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뭐 평의회라는 것도 있고요, 행정관이 있고 배심원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씩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시민들의 정치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겁니다. 모든 시민은 직접 참여하였다가 여기선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했다. 아닙니다. 모든 시민은 맞습니다. 왜? 시민권을 부여한 자는 오직 성인 남성밖에 없으니까 모든 시민이 참여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 구성원은 참여하지 못했죠. 왜? 여성, 노예, 그 다음에 외국인, 어린이, 이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빼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다음 좀 나중에 뭐 도편 추방제라고 해서 이 도편 추방제가 나중에는 법 관련돼서 어떤 게 연관되는 것도 나옵니다. 뭐 소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그 당시 때 하고요. 자, 이제 고대에서 지나갑니다. 아테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멸망하게 되고 드디어 죄송합니다. 아테네가 멸망하게 되고 드디어 중세로 넘어갑니다. 이 중세 사회는요, 바로 신이 지배하는 사회라 그러죠. 물론 발달한 분야는 발달합니다. 건축술과 화약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때 많이 발달을 합니다.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이 중심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요, 신을 해석한 그 신부님이죠. 중세 신부님들의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다 이단입니다. 다 죽여야 되는 놈이죠. 옛날에 화학반응, 그 다 마녀가는 짓입니다. 요런 세상입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으로 해가지고 이슬람하고 드디어 많이 겪고 보니까 화학자들이 마녀가 아니에요.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화약도 있네요. 우와, 화약이 발달돼 있어.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얘들이 드디어 세상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구나. 새로운 게 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계몽사상이란 겁니다. 일부 지식인들이요, 이 중세사회의 구조를 모순을 자각했는데 일부 지식인들이 지금 세상의 모순은 뭔가 이상하다. 왜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구조적인 모습을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채는 게 바로 이 계몽사상입니다. 근데 잘못됐다는 거는 압니다. 뭔가 잘못되었어. 근데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왜 잘못되었는가라는 걸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이런 교육제도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물어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말빨이 딸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말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상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회계약설이죠. 즉, 이 사회계약설로 대중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세상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라고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면 대중들이 드디어 그런 것 같다 라고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유명한 사회계약설입니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 자, 이 중세 시민들이 모순을 자각한 일부 지식인들이 여기 샬롱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요, 커피 마시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근대 민주 정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민혁명을 통해서 절대왕정이 무너지게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시민혁명에 대한 배경입니다. 일단 첫째, 옛날에는 왕이 모든 걸 해결하고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귀족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은 하늘이 주신 거다.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왜 왕이 멋대로 하냐? 라고 태클 거는 게 첫 번째, 이 천부 인권 사상입니다. 하늘, 부여할, 인간의 권리. 하늘이 인간이 부여한 권리. 자, 모든 인간은 빨가벗고 태어났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제공됩니다. 다음에 세상이 늘어납니다. 우주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뭐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을 알게는 이성적인 사고가 먼저 행해되는 계몽사상,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 이 근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시민의 다양한 정치가 발달합니다. 더 성숙한 정치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민주주의로 가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왕의 권한을 이렇게 좀 빼앗아 갑니다. 자, 제일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시초로 보는 거는 이겁니다. 자,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왕인데요. 왕인데 왕한테 뭔가를 들고 가죠. 서명하라는 겁니다. 이 사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뭐냐면요,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자,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요, 왕하고 귀족 간의 싸움입니다. 왕하고 귀족이 서로 싸웁니다. 근데 왕이 밀려요. 그래서 밀려서 이렇게 왕을, 그 왕궁이죠. 왕궁을 탁 포위합니다. 근데 왕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포기하면서 평화적으로 그 문서 하나 들고 여기 사인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사인하게 되는 사건을 명예혁명이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병력이 딸려서 사인했기 때문에 왕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귀족들, 의회라고 합니다. 이 의회는 귀족도 물론 있지만 시민들, 그러니까 약간 돈 많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의가 드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크게 사인하게 된 그 계획이 뭐냐면요, 왕은 멋대로 돈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죠, 돈. 자, 왕은 반드시 이제 의회의 승인 하에서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여기 커요. 함부로 멋대로 왕이 사치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런 제도를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왕은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이나 지금의 영국 같은 제도죠. 왕은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걸로. 그냥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의회가 알아서 하는 걸 바로 이 입헌군주정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래서 일단 왕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이것도 약간 영국에서 나왔군요. 자, 영국 시민이, 영국 시민들이긴 하지만 식민지에서 삽니다. 근데 식민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이죠. 미국 지역일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특히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이 차를 매일 한 3-4잔씩 마십니다. 근데 이 차에 굉장한 비싸게 받습니다. 지금 따지면 한 잔에 2만 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세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열받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보스턴이란 지역에서 차를 그냥 영국에서 온 차를 다 버려버립니다. 차를 다 버렸어요. 열받죠. 당연히 영국에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이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미국은 너무나 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우리끼리 추첨해서, 우리끼리 의논해서 한 명의 대표자를 하자. 근데 이 대표자가 영원히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바로 이 대통령제랍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한 게 바로 이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 특히 이제 누구지? 경제 시민이라 하죠. 일종의 부르주아가 세운 최초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제, 이게 상인의 나라라고 옛날에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왕이란 또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왕이란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 왕은 이제 필요도 없네? 우리끼리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합니다. 이 왕이 그러면은 별로 하늘이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명하죠.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정말 유명한 노래죠. 자, 심심하니까 잠시 노래 한번 듣도록 하죠.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민이 좀 물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의 시민과 좀 달라요. 굉장히 돈 많고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축, 그러니까 부르주아죠. 돈 많은 부자들이 주축으로 해서 시민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민혁명의 결과,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가 드디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자, 민주주의, 이 나라의 주인은 민중이다라는 걸 확립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때 민중이란 부자들이죠. 부자들만 그래서 시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만 할 수 있어. 부자들만 정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정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대표자, 그러니까 대의제, 대신 나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사람, 대의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왕의 자의적이 뭐냐면 멋대로, 스스로 의도할 의. 왕이 스스로 의도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에 따라 국민이 만든 법에 대해서 행사돼야 한다는 이 법치주의도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려면 이 법치주의도 같이 세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법치주의가 하게 되려면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법이죠. 이 법 중에 바로 이 헌법이죠. 이 헌법에 따라서 모든 걸 운영한다는 게 이 세 개가 세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이러한 민중이란 뜻은 옛날에 바로 돈 많은 남자를 뜻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남자라도 돈 없으면 안 돼요. 여자는 아직도 가축과 같은 존재, 외국인도 안 되죠. 돈 많은 남자만 시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한 표가 아니죠. 돈 많은 자만. 돈 많으면 10표, 돈 없으면 0표, 돈 조금 있으면 3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불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역사 흐름은 지금 현대 돈 많은 남자만 있나요? 아니죠.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먼저 차티스트 운동이죠.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 운동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비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차티스트란 뜻이 뭐냐면 노동자란 뜻이에요. 영국의 노동자 운동입니다. 노동자가 이제 돈이 없어도 우리도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럼 자, 이제 이 운동 때문에 돈 없는 자는 없어졌어요. 이제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똑같아졌어요. 근데 누가 없어요? 바로 여자는 아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성들도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내놔라 라고 하시는 여성들의 굉장히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영화를 다룬 것도 많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Judgment in political affairs. If we allow women to vote, it will mean the loss of social structure. Vote for women! Vote for women! Vote for women! I'm sorry. You work at the laundry? Part-time from when I was 7, full-time from when I was 12. We meet Mondays and Thursdays if you're interested. You a suffragette, Mrs. Elliot? I consider myself more of a soldier. As Mrs. Pankhurst says, it's deeds, not words, that will get us the vote. We've identified weaknesses in their ranks. We're hoping one of them will break. They're saying she's to speak. This is a deliberate escalation. This has to stop.
years, we have labored peacefully to secure the vote for women. We've been ridiculed, battered, and ignored. Punish those responsible, whatever way you can. Mama! All my life, I've done what men told me. Well, I can't have that anymore. Took my love, took it down. I incite the women in Britain to rebellion. Can I sail through the changing ocean tides? Can I... 자, 잘 봤죠? 이때부터 여성들의 인권이 점점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도 생기죠. 남성보다 여성이 더 권한이 더 많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도 사회의 노력 중에 하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있습니다. 여기 바이마르 헌법에 보시면은 복지죠, 일종의 굉장히 2차 대전 때 많이 다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불만을 잠재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불만이죠. 잠재하기 위해서 만든 복지국가의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통선거가 실시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에게도 한 표, 노동자에게도 한 표. 그래서 현대민주주의 같은 경우는요, 보통선거하고 대의제 다 합친 겁니다. 거기다가 근데 요거 두 개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약간의 보완성을 띄어서 만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보완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완할 게 뭐냐?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현대민주전, 과거하고 아까 지금 현재까지 고대했고요. 그다음에 근대했잖아요. 마지막 현대인데, 현대는 고대와 그 근대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그 보통선거랑 대의제는 기존에 아까 만들었죠. 근데 여기 보완을 합니다. 뭘 보완하냐면요, 바로 직접 민주제를 약간을 도입합니다. 직접 민주제. 자, 과거에는 무조건 이제 대통령을 뽑아놓고 맡기는 거죠. 하지만 여기다 플러스 직접 민주제. 우리들도 시민에게 그냥 투표만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국민투표죠. 자, 이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외워주세요. 우리나라도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국민투표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상황을 국민이 직접 투표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뒤에 건 없어요. 국민법안.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그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에도 있죠. 국민법안. 국민이 법을 만드는 거. 국민소환. 선거로 선출한 대표를 임기로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것. 국회의원을 우리가 멋대로 불러서 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국회의원이 절대 이런 걸 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파트는 좀 빨랐는데 뒷파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아까 이 세 가지 국민투표, 국민법안, 국민소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바이마르 헌법,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의 최초를 명문화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나름 중요합니다.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